안녕하세요. 3단원 한번 시작해 볼게요. 3단원은 변화와 다양성입니다. 변화와 다양성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생각을 해볼 거예요. 변화와 다양성. 그 중에 오늘은 화학 변화인데요. 화학 변화 중에서도 지구의 생명과 역사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를 가져온 게 화학 반응이라는 건데 사실 잘 몰라요, 우리는. 이제 이걸 공부를 할 건데 요 글은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어디서 발췌해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정지 누르시고 읽는데 몇 초도 안 걸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문장 읽으니까 이 문단이 어떤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일 마지막 이 문장이 이분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물질 세계의 다양성이 물질 되게 다양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물질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변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변화가 뭔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변화예요.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화학 반응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 맞아요. 오늘 우리 어떻게 시작할 거냐 하면 선생님이 다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두 가지 링크를 걸어놨는데 저는 첫 번째 요 동영상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제목은 지구의 생애 첫 산소 생성 스토리인데 왜 내셔널 지오그래픽 건데 요것도 좋고요. 또 시간 되면 요건 꼭 한번 보시고요. 5분짜리인데 요 두 번째도 되게 내용이 좋은데 이건 한 3분만 보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주기율표 내용이거든요. 암모니아로 뒤덮인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들 지구과학 시간에 좀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최초의 이 공기는 우리 지금의 공기랑 좀 다르죠. 그 원시 시대 공기는 뭐 메테인, 암모니아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소, 질소 이런 거 없어요. 이 상상이 잘 안 되죠. 막 이렇게 뜨거운 막 용암이 있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드디어 이제 산소가 발생되는 그게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어 있는지 뭐 그런 영상이 나오는데요. 자, 동영상을 보시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혼자 해봐야 됩니다. 175쪽을 읽는데 시간 별로 안 걸리잖아. 조금만 시간 들여서 한번 줄 거 가면서 읽고 그리고 요 1번을 여러분들 사실 답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시간 관계상 답을 가르쳐 주겠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원시 지구에서 없었던 산소가 이제 최초로 지구에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저도 뭐 지구과학 전공이 아니라서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대봉기, 뭐 실누리야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근데 이때 그 산소가 지구에 출현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있죠. 뭐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런 거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포인트는 교과서 찾아보면 나와요. 강합성하는 생물이 드디어 출현했다는 거예요. 강합성이 뭔가 결국 햇빛 받아가지고 내가 이산화탄소 먹어가지고 내 양분 만들고 포도당 만들고 산소 내놓는 거잖아. 그럼 얘들이 계속 산소를 내놓으니까 드디어 대기 중에 산소, 포인트는 산소입니다. 오늘 산소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산소가 생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요 정도. 자, 그럼 우리가 산소가 왜 중요한가? 자, 지구 대기에 산소가 생성되면서 이제 어떤 지구와 생물체의 변화. 또 오늘 중요한 말이 변화인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야. 누구한테? 지구와 생물체에게. 자, 첫 번째. 왜 찾아보시면 있어요? 첫 번째. 일단은 대기 중에 계속 광합성하는 생물이 대기 중에 산소를 내뿜으니까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산소 호흡하는 생물들이 이제 계속 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생물도 제일 처음에는
이제 막 햇빛도 강하고 막 그러니까 다 바닷속에 제일 처음에 있었잖아. 가장 최초의 생명체는 다 바닷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당연히 산소 호흡을 하나요? 어쨌든 얘네들이 바닷속에서 이제 뭐 폐로 이렇게 호흡하고 이런데, 자, 얘네들이 어쨌든 대기 중 산소 농도 증가하면서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이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기에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그 산소 농도가 증가하니까 산소가 O2고 오존층은 O3잖아요. 오존층이 하는 역할이 뭐야? 그때 당시만 해도 오존층이 없으면 막 햇볕, 유해한 자외선이나 여러 가지 방사능 같은 게 막 이렇게 막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존층 형성되면서 이제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바닷속 말고 드디어 수중에서만 살던 수중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죠. 자, 제가 아까 전에 조금 말이 이렇게 엇나간 것 같은데, 자, 그냥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제일 처음에 아까 전 제가 이렇게 뭐, 폐호흡 막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에 바닷속에선 당연히 아가미로 이제 호흡을 했겠죠. 뭐, 어류 이런 애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지구 대기에 산소가 생겨나면서 지구와 생물체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산소이고요. 변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지구와 생명 역사에, 자, 이제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반응의 공통점을 찾아볼 건데, 자, 지금 보면요, 세 가지의 화학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요, 그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자, 지금 하는 거는 이거를 막 완벽하게 누가 산화됐냐, 환원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천천히 나중에 합니다. 지금은 약간 느낌만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그림 뭐예요? 요즘에는 이런 기관차 없죠. 자, 이거 증기기관차입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와트의 증기기관차.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얘 뭐 태워서 가요? 예, 석탄 연소시켜서 가죠. 그래서 이제 최초로 증기기관차가 이제 만들어졌다. 두 번째 그림 뭡니까? 자, 식물이 하나 있네요. 에너지, 빛, 햇빛입니다. 다 영어로 적혀 있어서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CO2고요. 옥시즌, O2. 여기 지금 뭐 글루코스인데 이게 포도당입니다. 물이에요. 아, 이거 뭐 나타내는 걸까요? CO2와 물 흡수해서 얘와 얘를 만들어낸다. 아하, 광합성이네요. 3번은 뭘까? 좀 그림이 잘 안 보이나요? 지금 이거 보면 무언가 막 이렇게 녹고 있죠. 이거 지금 철광석이에요. Fe2O3. 선생님 이런 거 잘 모르는데요. 천천히 할 거예요. 우리가 이게 철을 재련한다라고 해요. 우리 여러분들 철기시대 이런 거 배워봤잖아요. 네, 청동기 다음으로 나오는 거. 철은 지금도 정말 많이 쓰이죠. 여러 가지 구조물이나 뭐 어쨌든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을 재련하는 거다. 재련이 뭐냐? 얘를 그러니까 얘로는 그냥 못 쓸거든. 이거 지금 무슨 상태인가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배 같은 거 이렇게 녹슬면 이게 붉게 되잖아. 이게 지금 붉은 녹이잖아. 이건 필요 없거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순수한 철이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그걸 이제 철기 시대부터 했고 그런 걸 우리가 재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 철기 시대 전에도 뭐 그러니까 한 게 있는데 어쨌든 재련을 한 거는 뭐 이제 철기 시대부터 했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식은 뭔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얘기했네.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뭐 요식, 포도당, 산소. 2번 광합성이고요. 3번 탄소가 뭐예요? 탄소가 석탄입니다.
석탄이 산소를 만났다. 연소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사실은 여기에 이제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 에너지로 이제 칙칙폭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증기기관차다. 자, 여기 산화철이에요. 뭐 일산화탄소 잘 모르겠어. 하지만 중요한 게 나는 산화철이 필요 없고 내한테 중요한 건 철이다. 그래서 이거 재련하는 거죠. 3번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한번 반응식 한번 적어볼까요? 지금 뭐 당장 반응식을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한번 적어봅시다. 자, 1번의 반응은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탄소의 연소 반응이다. 2번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해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내뿜는 반응이다. 광합성. 3번은 나한테 필요 없는 산화철에 일산화탄소를 해서 순수한 철로 만드는 재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낌을 잡고 갈 거는 바로 이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반응이 다 어떤 보면 되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반응이거든요. 2번, 3번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반응이고 1번은 또 우리 생물한테도 되게 죄송해요. 1번 요 반응과 요 반응이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반응이고 요건 이제 광합성, 우리 생명체에게 되게 중요한 반응인데 이 세 가지 반응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연 공통점이 뭘까? 사실 이럴 때는 정지시켜놓고 진짜 한 30초라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힌트 좀 드릴까요? 자, 이 반응에선 다 어떤 원소가 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좀 이렇게 관계가 있어. 뭘까? 어떤 원소일까? 여기 지금 보면 뭔가 산소를 만났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 뭐 이렇게 산소가 있고 뭔가 이렇게 산소가 어쨌든 뭔가 자리 배치를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고 얘도 지금 보면 여기 있던 산소가 떨어져 나가고 뭔가 붙고 이게 이 세 가지 반응의 공통점은 다 결국은 무엇이 관여하는 반응이다.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산소. 이 반응은 다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다. 사실 뭐 이 말도 틀린 건 아닌데 우리 화학에서는요. 요런 말보다 사실은 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산소가 관여한다. 그러니까 산소에서 자리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산소가 가만히 안 있고 산소가 이동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핵심 나왔어요. 산소가 이동하는 반응이다. 우리가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냐 하면 이제 이게 시험범위잖아요. 이렇게 산소가 이동하는 반응을 우리는요.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해요. 좀 말이 어렵죠. 요 산 할 때는 산소예요. 근데 사실 환원은 잘 모를 거야. 뭔가 좀 다시 되돌아간다 이런 느낌인데 일단은 지금은 요거를 기억해야 된다. 선생님, 그럼 우리가 지금 일단 현재 기억해야 되는 건 뭔가요? 산소가 이동하는 반응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거야. 요 정도 해놓고 이제 정말로 다음에 이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실험 같은 걸 통해서 알아볼 거거든요. 아이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 안 꺼지나? 다시 또 쭉쭉 나갈게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실험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자, 세특 아이디어는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과 이제 관련이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시험과 관련이 되는 걸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산화와 환원 반응으로
즉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실험 2가지가 나올 거거든요. 자, 실험 2가지가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금 좀 그렇고 또 다 불을 쓰는 거라서 제가 방학 때 해봤는데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 방학 때. 그래서 모든 거는 동영상으로 대체할 테니까 동영상 봐도 충분히 이해는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동영상까지 꼭 봐주시길 바래요. 자, 여는 글 한번 볼까요? 자, 시간 오래 지나면 책 같은 거 되게 누렇게 변해요. 종이의 색이. 그리고 사과를 공기 중에 두면 갈변됩니다. 이거 다 무슨 반응이다? 다 산소가 관여하는 다 산화환원 반응의 예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실험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산화환원을 정말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실험. 시험과 관계가 있죠. 자, 첫 번째 실험 설명하겠습니다. 자, 산화구리와 탄소의 산화환원 반응인데요. 선생님 동영상 하나 진짜 선생님 찍은 거 3분짜리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그림 올려놨습니다. 반드시 보세요. 얼마 안 걸리잖아. 보면 훨씬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지화가 돼서 공부할 때 훨씬 도움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꼭 보시길 바래요. 자, 그럼 요걸 정지시켜 놓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봤다는 가정하에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는 자, 이 실험 그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실험 설명드릴게요. 자, 검은색 물질과 탄소가루를 일단 시험관에 이렇게 섞었어요. 이 검은색 물질은 뭐냐면 CuO2고 탄소가루는 C입니다. 자, 이 CuO2 얘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산화구리라고 읽어요. 산화구리. 자,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선생님 2를 왜 적냐요? 자, 뭐 그냥 설명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CuO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이온 결합이에요. 우리 산소. 자, 그러면 산소가 2-니까 얘는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2+라는 의미로 2를 보통 적습니다. 네, 사실 구리는 2+ 말고도 다른 게 있거든요. 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얘가 이름이 뭐다? 산화구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리를 그을렸다고 생각하면 돼.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구리를 이렇게 구리선을 가스레인지 불에 이렇게 막 하면 꺼멓게 됩니다. 검은색이에요. 그걸 가루낸 거야. 그리고 탄소는 여러분들 흑연 생각하면 되잖아. 탄소. 얘도 검은색이에요. 약간 색깔이 실험하면 좀 다른데요. 뭐 어쨌든 시험에는 그냥 다 검은색으로 낼 겁니다. 이 검은색 가루를 시험관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냥 가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막아놨고, 자, 무언가 나오나 봐요. 석회수를 놔뒀습니다. 뭐 석회수, 뭐 화학 반응식 이런 거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지금 수준 아니니까. 관심 있으면 따로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근데 사실, 배웠어요. 분명히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석회수의 역할이 뭐예요? 그런 거 해봤나? 석회수에 이렇게 여러분들 숨 계속 이렇게 후후후 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 이산탄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석회수 흐려지는 거 이런 거 실험해 본 적 있지 싶은데 석회수의 역할은 CO2를 검출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석회수라는 놈이 자 정확한 화학 반응식 안 적습니다. CO2라는 기체랑 만나면 얘네들이 밑에 하얀 앙금이 생기면서 앙금이 생기면 더 이상 투명해지지 않잖아.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져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뭔가 나오는구나. 이제 눈치챌 겁니다. 자, 여러분들 결과를 이제 잘 봤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실험 결과를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 영상이랑 사진 보면 자, 시험관 물질이 원래 검은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산화구리와 탄소였는데 이 가루가 어떻게 됐지?
약간 이렇게 보시면요. 불그스름하게 보일 겁니다. 그럼 그 붉은색 가루의 정체는 뭐다? 예, 여러분도 구리 색깔이잖아요. 그게 구리라는 거예요. 구리다. 높아지면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뭐 이게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거 구리예요. 이건 고체구리입니다. 중성이죠. 이건 뭐예요? 이거 구리 이온이죠. 다른 거예요. 이런 거 혹시 헷갈려요? 아, 저 빈혈이에요. 그럼 저 못을 먹으면 되나요? 안 돼요. 이건 철이죠. 그냥 고체 철입니다. 근데 네가 먹는 빈혈 그 철분약은 이 플러스예요. 여기 이제 다른 음이온이나 여러 가지를 붙여서 내가 철이온이 내 몸속에 잘 흡수되게 하는 거거든요. 수용액 상태에서. 우리 몸이 물이니까. 이게 철이온이죠. 근데 지금 이온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수용액 상태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고체 구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석회수는요. 뭐 바로 보이죠. 아주 뿌옇게 흐려졌다. 아, 뭐 나왔구나. CO2 나왔구나. 이산화탄소 나왔구나.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실험 결과를 해석할 건데 우리 화학 반응식 요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적어보자는 거야. 선생님 화학 반응식 어떻게 적어요? 화학 반응식 별거 없어요. 요렇게만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왼쪽에는 반응하는 물질. 요리 생각하면 되잖아. 내가 샌드위치 만들려고 재료가 몇 개 있어. 빵이랑 햄. 그러면 샌드위치가 되는 거야. 생성물. 오른쪽에는 생성물. 그리고 마지막에 뭐 맞추면 돼? 개수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실험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적으면 돼. 자, 한번 볼까? 이 실험에서 반응물은 두 가지 뭘까요? 이거였죠. 검은색 물질과 탄소가루. 산화구리와 탄소였죠. 그냥 보이는 대로 적을게요. 산화구리. 아이고, 죄송. 산화구리. 뭐 이렇게 2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가루. 아직 개수 안 맞췄어요. 자, 일단은 우린 처음이니까 저 우리말도 밑에. 산화구리. 탄소. 자, 이게 반응물이에요. 그러면 생성물은 뭘까요? 자, 첫 번째. 실험 결과 붉은색으로 되었다며. 이거 구리지. 그리고 뭐 나왔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 이산화탄소 나왔잖아. 이 두 개를 적어줘요. CU, 구리, 이산화탄소. 구리, 이산화탄소. 적을 때 똑바로 적어야 돼요. 이렇게 대문자. 누가 CU 이렇게 적는데 이래 적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찝찝하죠? 자, 개수 맞춰봅시다. 자, 얘가 2개네요. 그럼 얘도 2개가 돼야 되겠네? 그럼 또 구리가 2개 되니까 여기 2개가 되면요. 개수가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자, 이제 이 반응을 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 화학 반응식은 외우세요. 왜?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억.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 반응은 산소가 관여한 반응이에요. OX. 네, 맞아요. 산소가 관여한 반응이죠. 이 산화구리, 이 산소 있었는데, 또 산소 없어졌네? 탄소, 산소 없었는데 왜 산소 붙었네? 결국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소가 뭐한 반응이다? 이동한 반응이다. 아하. 그럼 우리는 이런 반응을 뭐라 그러지? 아, 이거 산화 반응이구나.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시험에 나오는 거. 누가 산화됐는지 누가 환원됐는지를 알아야 돼.
이거 헷갈리면 이제 끝나거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도박을 했어요. 자, 선생님이랑. 자, 여러분들이 했다고 칩시다. 자, 제가 5,000원 잃었어요. 그럼 누가 땄을까요? 여러분이 5,000원 땄겠죠. 자, 제로섬 게임이죠. 따는 놈이 있으면 잃는 놈도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런 거 객관식에 나올 수 있어요. 적으세요. 산화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이걸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해요. 자, 선생님 아직도 산화환원 뭔지 모르는데요. 자, 이제 얘기할 거예요. 자, 어쨌든 산화환원 반응이 뭐라 그랬어? 뭐가 이동한 반응이라고? 산소가 이동한 반응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산소를 얻은 애도 있고 산소를 잃은 애도 있는데 이때 되게 헷갈리면 절대 안 되는 게 주어가 중요해요. 진짜로 문제집에서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의외로 몇몇 친구가 헷갈리던데 자, 주어가 중요해요. 이때 있잖아. 주어는 누군지 알아? 생성물이 절대 아니라 반응물이라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반응물이 산소를 얻어. 그러면 결국은 반응물이 뭐 됐냐 하면 산화된 거야. 근데 이 반응물이 산소를 잃어요. 그러면 반응물이 뭐 된 걸까? 환원되었다는 거. 자,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지금 처음이니까. 하나하나. 알았어. 자, 하나하나. 자, 봐봐. 자, 여기서 니네 반응물이 뭐지? 반응물은 화살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지. 그러니까 주어가 얘가 되는 거야. 산화구리 가. 탄소 가.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 자, 산화구리가 구리가 되었지. 그럼 니네가 한번 보라고. 산화구리가 구리가 되었다 하면 산화구리가 지금 산소를 잃었어, 얻었어? 잃었죠. 산화구리가 산소를 잃었다는 거야. 그러면 산화구리가 뭐 된 거야? 그걸 외워야 된다고. 산화구리가 뭐 되었다? 너가 알아서 해. 아빠한테 달라고 해. 산화구리가 산소를 잃었다. 뭐다? 환원되었다는 거야. 환원. 산화구리가 환원되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탄소가. 자, 이번엔 반응물 두 번째.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됐지. 그러면 탄소가 지금 이산화탄소 됐으면 탄소는 어떻게 됐어? 산소를 얻은 거지. 그럼 탄소가 뭐 된 거야? 산화. 이걸 외워야 된다고. 기억해.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이 반응에서 산화된 물질은 누구입니까? 그럼 구리, 이산화탄소 이런 말 하는 순간 그건 틀려버린 거야. 이 반응에서 산화된 물질은 뭐다? 탄소다. 그럼 이 반응에서 환원된 물질은 뭐야? 뭐긴 뭐야? 산화구리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생성물이 나오는 순간 그 문제는 그건 틀려버렸다고. 자, 이제 마지막 필기 한번 해보자. 네가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 자, 여기 꼭 외워야 될 거. 정리합니다. 자, 표를 하나 그려줄 거예요. 자, 산화환원 이제 외워야 돼요. 자, 여기다가 처음이니까 주어. 선생님 주어가 뭐라 했지? 반응물이야, 생성물이야? 반응물. 반응물이 산화되거나
자, 환원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놈이 산화되면 당연히 한 놈은 환원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산화환원에 뭐라고 해? 동시성이라고 하지. 이렇게 외우고. 자, 이때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을 뭐의 이동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산소의 이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사실 되게 좁은 의미예요. 다음 시간에는 전자의 이동으로도 나타냅니다. 이건 아직 몰라.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자, 위에 거만 먼저 외운다. 자, 다시. 하나만 외우면 어차피 반대잖아. 그러니까 산화를 외우라고, 산화. 자, 산화는 산소를 얻은 거. 환호는 산소를 잃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뭘 외워야 되나? 이거 하나 외우면 되잖아. 산화는 뭐라고? 나중에 전자도 산화만 외우세요. 그럼 반대잖아.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산화는 뭐냐고? 반응물이 산소 얻는 거다. 산화. 그럼 반대로 환원은 잃는 거잖아. 왜냐면 한 놈이 얻었으면 한 놈은 잃어야지. 항상 산화하는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니까? 동시에 일어나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실험입니다. 실험 2개가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얘도 동영상으로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반드시 동영상 꼭 한번 보세요. 자, 얘는 뭐냐면 구리판이 있어. CU. 그런데 얘를 이렇게 알코올 램프 보면 여기 겉불꽃이고 여기 속불꽃인데 구리를 겉불꽃에 또 한번 이렇게 놨다가 속불꽃에서도 가열해보고 그때 우리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 해석하기 전에 이걸 자세하게 알라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이 정도 지식을 알아야 여러분들 실험 영상을 보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겉불꽃은요. 자, 요렇게 알아두세요. 자, 이 주변이 다 산소잖아. 그래서 산소 풍부 요렇게. 그럼 반대로 속불꽃은 산소가 부족하겠죠. 여러분 뭔가 탈 때 산소가 부족하면 연소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름 생기거나 이 몸에 안 좋은 거 일산화탄소 생깁니다. 연탄가스 중독 이런 거 너무 여러분들이랑 좀 먼 세대라서 모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연탄 쓸 때 그렇게 죽는 사람 이렇게 사고 일어난 사람 많았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놓고 또 정지해놓고 영상을 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처음에 겉불꽃에 구리판을 넣었어요. 자, 일단 처음 구리판은 붉은색이었잖아. 근데 당연히 겉불꽃에 구리판을 넣어서 가열하니까 색이 어떻게 됐어요? 네, 검은색이 됐죠. 근데 신기한 게 그 가과정의 구리판, 그러니까 검은색이 이미 된 구리판을 다시 속불꽃에 넣고 가열하니까 다시 얘가 붉은색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다시 바로 빼면 또 바깥에 이렇게 공기가 많기 때문에 다시 검은색으로 되는데 그 안에서는 붉은색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왜 그런지를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천천히 알아봅시다. 자, 붉은색, 검은색 이렇게 놔두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원소 기호 적어주기. 자, 물질. 붉은색이란 건 뭐예요? 구리. 검은색은 뭘까? 산화구리. 근데 얘를 속불꽃에 넣으니까 이 산화구리가 다시 붉은색 구리로 되었다는 거야. 이것도 해석 뭐야? 그냥 화학 반응식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얘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그냥 이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외우지 말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건 화학 반응식 왼쪽에는 반응물 적고 화살표의 오른쪽에는 뭐를 적으면 된다? 생성물을 적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가실험을 설명해 봅시다. 자, 가실험은요, 겉불꽃이에요. 자, 겉불꽃은 산소가 풍부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됐는지 일단 네가 아는 것만 먼저 적어. 구리가
산화구리가 되었다. 그럼 당연히 뭐가 같이 반응을 해야겠지. 여기 뭘까? 산소가 풍부화됐으니까 O2겠죠. 그리고 개수는 맞추시면 됩니다. 이게 O2니까 요 2가 되겠네. 그럼 뭐가 산화됐는지 한번 볼까? 자, 이거 조금 어려워요. 자, 쉽게 요거부터. 자, 어쨌든 구리가 산화구리 됐죠. 그러면 여기서 구리는 뭐 된 거야? 자, 여기서 산화화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 주어가 누구냐고? 반응물. 그러니까 구리가 산화구리가 됐지. 그 구리가 뭐 된 거예요? 산화된 거예요. 선생님 그럼 산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사실 지금 잘 모르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해. 산화화는 동시성이잖아. 구리가 당연히 산화됐으면 산소는 어떻게든 뭐 돼야 된다. 환원돼야 된다는 거.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식을 상황에 따라서 연결을 짓고 뭐가 산화됐고 뭐가 환원됐는지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 자, 나는 속불구시. 자, 산소가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름이나 일산화탄소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있는 그대로 일단 아는 것만 적어봅시다. 자, 검은색 산화구리가 뭔진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만나서 다시 붉은색 구리로 되었어요. 식이 두 가지 나올 수 있다. 자, 이 안에 들어갈 게 뭘까? 자, 여기서 산소가 부족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다면 그럼 얘가 이렇게 반응하겠지. 사실 얘들은요. 이산화탄소가 너무너무 되고 싶거든. 그래서 결국 얘네들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됐다는 거. 자, 개수 한번 맞춰볼게요. 자, 두 번째 식은 개수 맞출 필요 없고 첫 번째 식은 O2니까 2. 그럼 여기 2 맞추면 되겠죠? 자, 얘도 누가 산화환원됐는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반응물이 자, 산화구리가 구리가 됐다. 그럼 산화구리가 뭐 된 거야? 산소 잃었네. 환원. 자, 반응물이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됐다. 탄소가 산소 얻었네. 산화. 반응물에 형광펜 좀 쳐주자. 니네 처음이니까. 항상 얘네들이 주어야. 얘네들이 주어예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산화구리가 구리가 되었다. 환원.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었다. 산화가 되었다. 자, 요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 실험했고요. 자, 이번 시간 출제 포인트입니다. 산화와 환원의 의미, 산소의 이동으로 반드시 알아두시고 실험 결과 해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형성평가는 본인이 한번 풀어보시길.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동영상 꼭 보시고 필기 꼭 하세요. 이제 안 하시면 중간고사 때 진짜 안 좋습니다.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화이팅 하세요.